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유착 의혹의 핵심,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한 총재 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한학자 총재의 구속영장 심사 지금도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특검은 오늘 구속심사에서 이제 증거와 공범 진술에도 불구하고 한 총재가 청탁 의혹을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 세 차례나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그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늘 심사에 검사 8명이 참석을 했다고 밝혔고요. 420종의 분량의 의견서 그리고 PPT 220쪽을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통일교 측은 특검의 영장 청구는 그 참어머니의 고귀한 생애를 외면하고 여러 진화를 앓고 있는 83살 고령의 어르신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마저 결여된 처사다. 구속은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가 대주주로 있는 세계일보는 오늘 사설까지 냈는데요. 통일교 청재 영장 인신 구속만이 능사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또 고령의 특검의 수사 방식이 거칠고 난폭하다고 질타를 하면서 법원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고령의 한 총재는 이달 초 그 심장 부위 절제술을 받았다. 한국은 물론 그 세계 약 160개국에 진출한 국제종단의 지도자라면서 종교 지도자에 대한 수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구속영장에 반대하는 사설을 냈습니다. 양측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혐의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한 총재가 받는 혐의는 크게 4가지인데요. 먼저 2022년 1월 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요.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를 건네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이 물건들을 이제 교단 자금으로 구매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 그리고 자신의 원정 도박에 대한 그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그러나 지난 17일 김건희 특검 조사에 출석을 해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네, 그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1억 원과 관련해서는요. 특검은 이제 이 자금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 기소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아내가 이제 권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기 전 찍어놓은 사진이 확보가 됐잖아요. 이 중에 5천만 원은 현금이고 5천만 원은 관봉권 형태였다는 게 추가로 드러난 상황이죠. 이 중 절반인 이제 5천만 원이 든 상자 포장지에 한자로 왕자가 새겨진 사실이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0월 손바닥에 왕자를 적고 TV 토론에 나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자가 그쪽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게 특검의 의심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봤지만 한학자 총재가 모든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에게 큰 절을 받고 쇼핑백을 건넸다. 요거는 네. 인정을 한 거죠. 세뱃돈하고 쇼핑백. 네. 그 권성동 의원이 윤 전 본부장을 통해서 그 1억 원을 건넨 시점이 2022년 1월인데요. 윤 전 본부장은 이후에도 이제 권 의원이 한학자 총재를 만나러 갔다가 쇼핑백을 들고 나갔다. 금고에서 직접 돈을 꺼내줬고, 그리고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한학자의 그 비서실장 등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2월과 3월에 두 차례 한 총재를 찾아가서 큰 절을 하기는 했고 쇼핑백을 받아온 건 인정을 했는데요. 쇼핑백에는 돈이 아니라 통일교에서 자체 제작한 넥타이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총재도 특검에서 이 부분만큼은 시인을 했습니다. 2월에 권 의원에게 이제 큰 절을 받고 세뱃돈 100만 원을 편지 봉투에 넣어서 건넸다. 그리고 3월에도 권 의원을 만났는데 쇼핑백을 전달한 거는 맞지만 쇼핑백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무렵 남성 손님에게는 HJ, 즉 한학자 총재 이니셜이 새겨진 넥타이를 답례품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뱃돈으로 100만 원 쇼핑백을 전달했다. 요거는 인정했다는 그렇죠. 건데 왜 네. 요것만 인정을 한 겁니까? 이게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이제 그
금액이 1,100만 원이 초과가 돼야 형사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청탁금지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100만 원으로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검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면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한 총재 측에서는 고령에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다. 이 부분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 판단 어디에 주목하세요? 네, 결국은 이제 범죄 혐의의 상당성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볼 것이라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고령과 건강에 관해서는 또 건강 또한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예단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일반적인 피의자로서의 영장의 청구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보게 된다면은 발부의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지금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관련돼서는 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가 됐던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와 자료들을 봤을 때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 자금 등의 목록으로 혹은 어떤 명목이든 자금을 받은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소명될 수 있는 조사 자료들이 충분히 수집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성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인데요. 결국은 이것이 특정 개인과 본부장의 일탈행위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일교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통일교에게 그 정도 거액의 자금들이 나가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의사결정 권자의 권한, 책임 안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 만약에 이제 구속 수사가 없다고 한다면은 증거 인멸 행위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조직적으로 벌어질 행위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성 그리고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고려 등을 어떤 정도 반영할 것인지만 마지막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발부 쪽에 조금 무게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문 기자가 얘기를 할 때 특검에서는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 중에 절반 정도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게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5천 원은 관본권이었고 포장지에 왕자도 써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네, 사실 왕자라는 표현이 지금 21세기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 10월 토론 당시에 나와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사안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왕자가 약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또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관본권에 있는 왕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먼저 파악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에 대해서 물론 출석해가지고 혐의를 부인하긴 했지만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왕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오고 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권성동 의원 개인이 아니라 정권의 핵심 실세, 우리가 윤핵관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핵심 실세로서 권성동 의원이 어떤 역할들을 했고 전달된 근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뇌물이 누군가를 향해서 어떻게 갔는지는 결국 뇌물을 준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당시에 이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일종의 정권 대사와 같이 이제 윤핵관 등과 이제 소통을 했던 당시 세계 본부장의 진술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해당되는 돈이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때 직접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결국은 윤 전 본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 이 취지를 무엇이라고 설명했고 그리고 당시 왕이라는 표현을 쓴 그런 관본권이 일반적으로 통일교 쪽에서 보관하는 거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뇌물이 건네갔다면 뇌물이 누구한테 어떻게 잘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 돈이 권성동 의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라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이번 영장 청구 사실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당원 명부 등을 봤을 때는 결국은 민주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어떤 선출직 공직자와 그리고 정당 정치에 있어가지고 특정 종교 세력이 개입해가지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
두 번째,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로비뿐만 아니라 뇌물 등을 건넸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정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일탈, 부패를 넘어서 가지고 심각한 사안으로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공소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통일교가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는 교단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각종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소장에. 그리고 한 총재가 특검에서 참어머니, 앞서서 얘기했는 참어머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정교 유착의 범위, 처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교 유착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법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경 유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정교 유착 얘기는 그동안 많이 안 나왔었죠. 근데 정교 유착이 먼저 화제가 된 건 특히 통일교의 정교 유착, 권력과의 유착이 확인돼서 논란이 됐던 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는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접촉하고 관련된 자금을 건네는 역할들을 담당했는데 그것이 통일교의 소위 말해서 최고 의사결정권자랑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1번이고요. 두 번째로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당시 통일교가 요구했던 게 어떤 것들이고 실제로 그 자금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동원을 한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법률적으로는 정교 유착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지만 정당법과 각각의 법률에서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당법에서는 강제로 누군가를 정당에 가입하게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경선 과정에서 누군가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로비를 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뇌물이라든지 다른 혐의점들도 공직자한테 그렇게 자금을 건네가면 다 주어지게 되고 회사와 단체의 돈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빼가지고 누군가한테 뇌물로 전달했다면 이것 또한 업무상 횡령이 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헌법적인 가치에서 정교 분리가 필요한 것과는 별개로 개별 법률로서 이미 처벌하는 법률들이 많이 있고 다만 여기에 대한 처벌의 수위 그리고 인신구속의 정도와 여부와 정도는 이런 범죄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중대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기자,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 통일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가입을 시켰다라는 의혹은 이번 영장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최근 국민의힘 이제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여기서 통일교 신도로 추정이 되는 1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입 시기나 실제 이들이 이제 투표권을 가진 책임 당원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좀 작업이 필요해서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입증 자료로 이제 제시하기 어렵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간부들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입당원서를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특검은 이 집단 가입이 김건희 씨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원이 500만 명인데 국민의 10%다. 그러면 통일교인도 120만 명인데 이 중 10% 정도인 11만 명이 가입을 했다면 통계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위법한 증거 수집이다. 이건 정당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국민의힘은 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말씀하신 대로 정당 가입을 강요를 받았다면 정당법 위반이 되고요. 전당대회 자체도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헌법 제20조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 헌법의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배를 했다면서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문 기자가 얘기한 걸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선 그래요. 11만 명? 아니,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다. 그러니까 집단 가입한 것만으로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꾸로 특검은 어떤 걸 입증해야 됩니까? 네,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일 겁니다. 첫 번째로는 대량으로 가입된 시기가 있다면 그 시기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입이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교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일교 쪽의 어떤 집단적인 지휘와 지도하에 전략적으로 가입한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와 맞물려서 결국은 특정 경선이나 선거와 관련돼서 가입이 된 건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종교 집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들을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해당되는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 문장이 검증이 됐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10%이든 20%이든 30%이든 결과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왜 어느 시기에 가입됐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만약에 이제 특정 시기에 대대적으로 이제 당원들이 가입이 됐고 그것이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경선 과정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당시에 핵심적인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인사들과 통일교 측의 인사들의 소통 과정과 조직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을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럼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합니까? 원칙적으로 뭐 이런 정이 없다 보니까 네, 저도 설레는 없고요. 네. 정확하게는 위헌정당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헌정당이라는 거는 어떤 정당의 구성과 그다음에 목적, 활동이 헌법에 반해서 도저히 그 정당을 유지할 경우에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달할 경우에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서 특정 정당을 아예 해산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종교 집단이 어떤 정당의 정치 권력과 결합을 해가지고 정당의 사실상 당원 주권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건 명확하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될 사유인가 이것만 하나만 따고 봤을 때는요. 그 점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당으로서의 조치, 인식,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당권을 잡고 있었던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확인된 이상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특정 세력이 그렇게 정당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정작용을 하고 수사에도 협조하고 그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우겠다. 이렇다면 위헌정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를 계속 은폐하고 이런 구조들을 용인하고 이런 구조를 정당화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한학자 총재의 구속 여부 뭐 이러면 오늘 밤 결정될 테니까요.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